함께 해주신 우리 전주 시민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6월 6일이 목사님께서 5.16 군사혁명과 같은 혁명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에 혁명이 몇 번 있었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잘 아시는 4.19 혁명이 있었고 5.16 혁명이 있었죠. 그런데 제가 새로운 하나 학설을 제가 제시하면 대한민국은 이미 혁명이 3번 있었습니다. 4.19 혁명 이전에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은 제가 볼 때는 혁명이었습니다. 그 당시 동북아 전체가 공산주의로 물들어가던 시대에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도 몰랐고 시장경제가 전혀 무엇인지도 모르는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또 대한민국 전체 중에 80%가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그러한 암울한 상황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자유민주 국가를 만들어냈다는 자체가 저는 첫 번째 대한민국의 혁명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혁명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이 3.15 부정선거에 의해서 아쉽게도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야를 하시게 됐단 말이죠. 제가 3.15 부정선거, 4.19 혁명, 5.16 혁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이 4번 당선되셨죠. 하늘이 내신 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겨지는데, 첫 번째는 국회에서 당선되셨고, 두 번째는 조병암이라는 사람과 2차에서 대립이 됐던 것이고, 세 번째는 신익희 선생, 네 번째는 조병옥 선생하고 경쟁을 하게 됐는데, 참 재미있게도요, 조병암, 이승만 대통령과 경쟁을 벌인 사람들이 다 별로 이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사유로 세상을 떴어요. 두 번째 조병암이는 공산주의자로 사형을 당했고, 세 번째 신익희 선생은 유세 도중에 심장병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또 네 번째 조병옥 후보는 암으로 사망하셨기 때문에, 이 장명동 목사님 말씀을 빌린다면 이 말이 꼭 맞는 것도 아니지만 꼭 틀린 것도 아닐 수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과 대적한 사람이 이 말로가 별로 좋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것은요, 신익희 선생이 급사하셨을 때, 심장으로 급사하셨을 때, 그 당시는 남은 후보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선거를 반드시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4대 때 3.15 부정선거가 있었던 조병옥 후보가 암으로 돌아가셨을 때는요, 후보가 딱 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 후보, 이승만 후보만 남아있고 조병옥 후보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무투표 당선 제도가 있었다면 선거 없이 당선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사실 여러분이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3.15 부정선거에서는 정확히 말하면 3.15 부정선거라는 표현보다는 3.15 부통령 부정선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대통령 선거는 부정이 존재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하여튼 대통령께서 하야하셨고, 당시 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은 가족 일가가 자살을 했기 때문에 당시 1공화국을 갖다가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었냐? 법적 권한대행은 외교부 장관을 지닌 허정 씨가 권한대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허정의 잠정적인 과도적인 정부 체제가 운영되면서 60년도에 7월 달에 총선거를 치렀고, 8월 달에 장면 총리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60년 8월 달에 만들어진 장면 총리 그 시대에는, 그 직전도 마찬가지지만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바라본다면 무질서 그 자체였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록에 의해서밖에 볼 수 없는 것인데, 얼마큼 무질서였느냐? 수많은 사람이 나와서 데모를 했습니다. 현역 군인도 나와서 데모를 하고 기생도 나와서 데모할 정도로 대한민국 전체는 무질서 그 자체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면 총리가 오죽했으면 데모 규제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라도 질서 유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할 정도로 대한민국이 혼돈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북한은 역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당시의 남한을 적화 통일하려고 여러 가지 간계를 부렸던 것인데, 가장 대표적 사안은 뭐냐? 4.19 혁명이 터진 그 해 60년 8월 15일 날 북한의 김일성이는 남한에 대해서 연방제 통일 방안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남한과 북한이 연방제로 통일국가를 만들자, 그러면서 통일 이후에 나라의 이름을 고려 연방공화국으로 하자. 그래서 김일성의 연방제 안을 고려 연방제라고 우리가 보통 일컬어지는 것인데, 그 안에 대해서 장면 총리는 즉각 거부했습니다. 왜냐? 김일성이가 말하는 연방제 통일이라는 첫째 연방제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 남아있었던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내용 자체도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은 선결 조건을 이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거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장면 총리가 정권을 잡았던 그 시대에는 한 가지는 대내적으로 무질서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이 북한에 의해서 남한의 존립 자체가 담보되지 않는 그러한 풍전 등화와 같은 사태였기 때문에 당시에 공산주의 세력을 없애기 위해서 장면 정부는요, 반공법, 정확히는 반공 임시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공산주의 세력을 무너뜨려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장면 총리가 만든 데모규제법 때문에 반공임시특별법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 내부 질서를 유지하려고 했지만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왜냐? 그 당시에 좌익 세력들은, 지금의 좌파들은 촛불을 들고 난리를 치지만 그 당시에 좌익들은, 빨갱이들은 횃불을 들고 데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법안을 만들지 말라라고 장면 총리 공관에 횃불을 들고 데모를 했기 때문에 그 법안도 만들지 못하는 그냥 무력한 정부가 됐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대한민국은요,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는데, 국민소득이 연 80불밖에 안 됐습니다. 당시 북한은 우리보다 3배 잘 살았습니다. 240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잘 살았는데 대한민국보다 10배 많은 800불의 국민소득을 가지고 있던 나라가 1960년, 61년도에 아시아의 판도가 그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민주주의를 꽃 피울 수가 없었던 것이고, 대내적으로 엄청난 무질서가 있었고, 과연 정부가 존재하는지 의문이 될 정도의 무정부 상태가 계속 지속됐었던 것이고, 북한은 계속해서 남한을 공산화시키는 노력을 계속 해왔었던 상황이 바로 1960년대 61년도 초반이 된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대한민국에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영웅을 보내주신 것이죠. 박정희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당시는 소장이었지만 박정희 소장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공산화로부터 대한민국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국외 결단을 해서 만들어진 것이, 행해진 것이 5.16 군사혁명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좌파들은 5.16 군사혁명을 어떻게 폄하하는가 하면 5,000명의 정치군들이 나서서 정권을 탈취한 사건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본질은 5,000명의 정치국군이 정권을 찬탈한 그런 예로 볼 것이 아니라 5.16 군사혁명에 의해서 국외 일념으로 일어난 군인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안정질서를 찾은 것이고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지만은 5.16 군사혁명이 그 당시에 없었더라면 당시에 60년도, 61년도의 상황을 감안해 봤을 때 대한민국은 스스로 존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북한에 의해서 지배를 당했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저는 헌법 교수이기 때문에 군인의 정치 개입에 대해서 제가 절대로 반대하는 입장이고, 또다시 그런 것이 있다면 제가 멸시하고 반박할 사람이지만,
그러나 5.16 군사혁명은 유일한 예외가 되는 것이 5.16 군사혁명이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은 존립 자체가 어렵게 될 수 있었던 그런 정치 상황이었기 때문에 5.16의 군사혁명은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을 지금의 반석위에 올리기 위한 정말로 귀중한 나라를 건진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럼 그 당시에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었는데 못 사는 나라 중에서 누구와 경쟁했느냐? 인도와 경쟁했습니다. 인도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꼴찌에서 1, 2등을 다투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인도는 그 당시 간디 수상이 영국에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하고 왔기 때문에 인도는 먼저 민주화라는 시도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산업화를 하려고 했던 것이, 그러나 대한민국은 순서를 산업화를 먼저 하고 이후에 민주화를 했던 것입니다. 70년 전에 대한민국과 똑같은 인도인데 산업화와 민주화의 순서를 정확하게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인도와 우리나라는 분명한 격차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산업화를 먼저 주도했고 그 이후에 민주화를 성공시켰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놀라는 기적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의 전 세계에서 6등 또는 10등의 경제 대국이나 군사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박정희 대통령의 군사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이 지금의 주장은 여러분 앞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앞으로 국회에서나 학회에서나 어디서든지 공식적 활동에서 5.16 군사혁명을 평가해달라는 일이 있게 되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행한 발언을 그대로 다시 반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6월 6일은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도 하나의 혁명이고 4.19 혁명도 있었고 5.16 혁명도 있었는데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라보면 정말로 한탄 우리가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는 상황이 됐던 것이죠. 부정에 의해서 정권이 192석이나 넘어갔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전체 국민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저항권을 행사해서 대한민국을 지키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도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고 존립 자체의 근본적인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제는 믿을 것은 국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6월 6일 날 우리가 이제껏 해왔던 혁명을 다시 한번 대한민국 전체 국민에게 알려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로 세우는 그 일에 전주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학승 교수님께도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